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일단 기말고사 범위는 영동일고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 그래프부터 들어갈 거고 다른 학교들은 삼각함수 활용부터 들어갈 건데 어차피 거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좀 했던 부분이고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안 할 거, 준 거지. 거기는 일단 나중에 하면 되고 오늘은 이제 엄청 큰 단원인 수열 하나 할 거예요. 이 수열이란 단원이 결국엔 기말고사에서 7, 80% 차지할 거니까 앞에 삼각함수 단원은 곁다리가 돼버렸으니까 수열 예전에 한번 했었고 오늘 또다시 수열 정의, 기본, 개념, 유형 이런 것들 싹 다 한번 풀어주면서 정리할 테니까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오늘은 내가 첫날이라서 좀 기다려줬거든. 처음부터 진도 나가는데 빠꾸 나면 좀 이상하니까 수업 시간에 늦지 마시고 부탁할게요. 늦지 마세요. 네, 진도 나갈 거니까. 오늘 수열 나갈 거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 수열의 합 나갈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수학적 귀납법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영동일고 그래프 나갈 거니까 어찌됐건 진도 나가는 게 5번이야. 그럼 이 5번 안에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자의에서 여기 단원에 맞춰서 공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숙제 나간다고 해서 이것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개념 설명이랑 다 해줄 테니까 자의 스토리로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수열 얘기 좀 합시다. 아주 근본적인 얘기들은 좀 집어치우고요. 첫 번째 수열에서 나오는 거는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하고 두 개가 나와. 등차 수열은 어떤 애냐 하면은 첫 번째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상수가 더해지면서 넘어가는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정의를 했어. 일정한 수가 더해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수가 더해질 수도 있고 음수가 더해질 수도 있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정의를 했다. 1, 3 이렇게 나가고 있다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소연하게 들어야 돼. 등차 수열이라는 정의가 돼 있으면 그 다음은 무조건 얼마야? 5일 거란 뜻이야. 같은 수가 계속 더해져서 넘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얘가 n번째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니까 앞에 있는 거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가지고 다음 번째 걸로 넘어간다는 뜻이야. 등차 수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모든 수열에서 중요한 건 일반항. 모든 수열에서 중요한 건 일반항. 자, 일반항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볼게. 어떤 수열이 저 수열 그대로 갖다 쓸게요. 1, 3, 5, 7, 9. 자,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이 있다면 얘는 첫 번째에 있는 애니까 A1이라고 쓸 거라고. 얘는 5번째에 있는 애니까 A5라고 쓸 거야.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n번째에 튀어나오는 놈이 하나가 생겨. 이렇게 가다 보면은 n번째도 나오게 되겠지. 그럼 이 n번째에 있는 애는 당연히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 n번째에 있으니까 an이라고 사용을 하면 돼. 그럼 이 n번째에는 누가 올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면 홀수들만 오고 있거든. 그래서 얘를 2n-1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요 n자리에 1이 들어갔단 말이야. 1을 집어넣었을 때 1의 값이 나와야 되고 5를 집어넣었을 때 9의 값이 나와야 돼. 그럼 그런 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규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이 될 거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9가 튀어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걸 만들 건데 이 n번째에 있는 요 놈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일반항이라고 정의를 했어. n번째에 있는 애를.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냐? 100번째도 구할 수 있는 거야. n에다가 100 집어넣으면 되니까 199가 된다는 거지. 즉 이 수열에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형태를 만들어서 이걸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일반항이야.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찾으면 일단 문제 50%는 풀린 상태가 돼버려. 그래서 이 일반항을 찾아줘야 된다.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항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된다. 등차 수열 일반항 이렇게 정의가 돼요. AN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집어넣으면 돼. 라고 정의가 돼. 다시. 자, 얘를 보면은 얘가 다섯 번째 항이야. 얘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 첫 번째 항이 있고 얘 다섯 번째 항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같은 숫자를 더해서 갈 거야. 이 같은 숫자가 얼마냐면 2란 말이지. 2를 몇 번 더하면은 9가 만들어지냐면 1에서 2를 4번 더하면 9가 만들어져. 그럼 1에서 4번 더해서 9를 만들겠다는 소리는 다섯 번째까지 가는데 공차가 4번 더해진다는 뜻이야. 다섯 번째까지 갈 때는 공차가 4번 더해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4번 더하겠다는 소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항에 한 개 적게. 다섯 번째 아니면 4개. 100번째 항이면 99개. 한 개 적은 공차가 곱해지면서 그 수열의 항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 정의되는 거를 좀 다르게 풀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지 않는다. 웬만해서는. 자, 어떻게 푸는지 잘 봐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n번째 항을 좀 찾아볼 겁니다. 자, n번째 항 어떻게 찾는다고요? 이렇게 찾는다고 했지. 첫 번째 항 더하기 이게 n번째 항이니까 공차가 몇 개가 들어가겠어? n-1개 들어가겠지. 여기 주어져 있는 것보다 한 개 적게 들어간다고. n번째 항을 구할 거니까 요 공차 2가 n보다 한 번 적게 들어감.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2n-1이 나와. 그래서 내가 아까 찾아준 2n-1이라는 일반항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요 정의대로 문제를 푼 거야. 근데 잘 봐,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안 해. 딱 이렇게 한다. 잘 들어요. AN은 요 놈을 갖다가 전개를 좀 시켜보면 이렇게 전개가 됨.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렇게 정의가 돼. 요 일반항을 전개를 해보면. 근데 저 A 마이너스 D라는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놈은 신경 쓰지 말고 맨 앞에 것만 봐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앞에 시작이 이렇게 돼요. 뭐냐 하면 공차 곱하기 n으로 시작하게 된다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 수열이 공차가 얼마야? 2야. 그래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럼 AN은 그냥 2n 이렇게 쓰는 거야. 공차가 2니까 DN을 그냥 2n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 그리고 첫 번째 항을 봐봐. 1이지? 1 집어넣어서 1을 만들려고 여기다 이렇게 빼기 1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찾는 거야. 실제로 AN을 A1 플러스 n-1D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 식의 뜻을 좀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거죠. 이제 수열은 이런 공식화되어져 있는 것들도 푸겠지만 공식이 없는 애들도 있어. 그거는 다 일일이 손으로 놓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다 케이스 분류 다 해가지고 풀어야 된단 말이지. 시간 무조건 부족해. 그러니까 시간을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조금씩 계속 줄여나가면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야 돼. 시간 줄여주는 게.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요렇게 풀릴 거다. 어떻게 풀린다고요? AN은 무조건 DN으로 시작한다. 요거 좀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더 이어서 할 건데 얘를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DN 플러스 알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 어차피 A-D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놨어요. 자, AN은 DN 플러스 알파야.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변형시킬 수 있는 게 뭔지, 그러니까 변수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요 공차는 문제마다 정해져 있는 값일 거고 2면은 문제 끝날 때까지 계속 2일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값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산해봤자 얘도 정해져 있는 값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D하고 알파는 둘 다 무조건 상수값이라는 거지. 내가 변형시킬 수 있는 값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10번째 항이 얼마인지 100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값은 요 놈들이야. 얘네가 변수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걸 변화시킨다라는 거는 다시 얘를 푸는 거랑 똑같아. 어차피 1차 함수에서 기울기 정해져 있을 거고 y절편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값은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값 y를 보자는 거지. 등차 수열은 그래서 누구랑 똑같음? 1차 함수랑 똑같아. 다른 건 한 개. 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실수. 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자연수.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좀 더 편한 거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 2, 3, 4밖에 없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들어갈 수 있어. 루트 2도 들어갈 수 있고. 결국 등차 수열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값이 n에 대한 1차 식이기 때문에 얘는 1차 함수의 형태로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하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나온단 말이지.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y는 뭐 2분의 1 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을 거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a에는 2분의 1 n 플러스 3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첫 번째 항이 2분의 7이고 공차가 2분의 1인 이런 등차 수열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오, 안소연 핸드폰 하는데 내놔. 뭘 핸드폰을 안 하는데 손가락 슉슉. 참 같은 소리 하고 말이야.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일반항 다시 정리. n 앞에는 공차야. 그러니까 일반항 맞을 때는 공차 n 박아놓고 시작하면 된다. 공차 n. 그리고 첫 번째 항이든 다섯 번째 항이든 주어져 있는 값을 통해서 이 뒤에 있는 꼬다리 값 하나를 정리해주면 된다. 그럼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의 형태로도 문제가 풀릴 거다라는 의미예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되어져 있어요. 암기라기보다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암기 필요 없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지. 일반항 중요해요.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등 비수열이야. 등 비수열은 마찬가지로 다음 항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때 성준아 잘 들어라. 야, 잘 들어 진짜. 잘 들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수가 곱해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B이기 때문에 이건 더하기 빼기의 개념이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의 개념이에요. B예요, B. 그래서 첫 번째 항에서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곱하기를 해서 넘어갈 거다. 일정한 상수를 곱하면서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할 수도 있고 5를 곱할 수도 있고 루트 2를 곱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하면서 넘어가는 걸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1, 3, 9, 27 해놓고 얘를 등비수열이라고 정의를 했다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곱하기 3씩 계속 되고 있는 게 보일 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등비수열로 정의가 된다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야. 등비수열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요 놈이야. 일반항. 그러니까 n번째에 있는 놈이 뭔지를 찾아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볼게. 1, 3, 9, 27, 81.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n번째에 있는 어떤 놈이 또 튀어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 n번째 있는 놈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얘네들로 유추해서 풀 수가 있어. 자, 얘가 몇 번째에 있는 놈이냐면 네 번째에 있는 놈이야. 그럼 이 네 번째에 있는 놈이니까 A4라고 쓸 수가 있죠. 얘는 첫 번째에 있는 놈이고요. 그래서 얘를 A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놈을 만들려면은 곱하기 3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놈을 만들려면 곱하기 3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거를 만들려면 곱하기 3을 해야 되고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 게 만들어지죠. 자, 곱하기 3, 3, 3, 3, 3을 해서 81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미안해, 이거 A5네요. 다섯 번째 있는 애죠.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럼 이 다섯 번째 올 때까지 곱삼이 몇 번 만들어지는 생각해보면은 4번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5를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3을 4번 곱해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n번째 있는 이 값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n번째 있는 n번째 있는 애는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하게 곱해지고 있는 이 놈을 한 번 적게 곱하면 되죠. 얘는 다섯 번째 있는 놈을 구할 건데 4번을 곱했으니까 얘는 n번째 있는 놈을 구하기 위해서 n보다 한 번 적게 곱해주면 된다고.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첫 번째 항 곱하기 일정하게 곱해지는 거의 한 번 적게.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n번째 있는 애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가 일정하게 3씩 곱해지고 있고 그거를 n-1번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라고요. 이 일반항 3의 n-1제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보는 거죠. 1 넣으면은 3의 0제곱이니까 1이네. 5 넣으면은 3의 4제곱이니까 81이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인가. 됐지?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일정한 수가 곱해지면서 만들어질 거다. 자, 그 다음 이 얘기를 알았으니까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합. 자, 그냥 수열의 합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일반적인 수열의 합은 정의를 어떻게 하냐? SN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이 기호의 의미는 A1부터 계속 더해가지고 n번째 있는 것까지 더했다라는 뜻이에요. SN이라는 정의 자체가. S12 그래서 A1부터 더해가지고 A10까지 더하는 걸 S10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됐지? 이 SN 얘가 수열의 합인데 이 수열의 합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 수열은 아까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일반항 찾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SN을 알고 있다면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SN이 다시 한번 써줄게. A1, A2, A3 이렇게 더해가지고 AN-1, AN까지 합이란 말이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야. 이 상태에서 얘보다 하나 적은 거까지만 더해주는 거야. 그럼 얘보다 하나 적은 것까지 더해주면 A1부터 어디까지 더할 수 있냐면 n-1번째까지 더할 수 있겠지. SN이 n번째까지 합이라고. 그럼 SN-1은 n-1번째까지 합이겠지. 요 두 놈을 빼게 되면 좌변에는 SN이랑 SN-1이랑 뺀 값이 들어가고. 성준아, 중국어 잘 봤냐? 근데 왜 안 듣냐? 너 다 아냐 이거 개념? 근데 왜 안 봐 칠판을? 진도 나가잖아. 언제까지 어려움을 피울 거야? 이렇게 둘이 빼버리면 이렇게 빠진다고요. 그럼 우변에 뭐만 남아? n번째 있는 놈만 남아. 이게 뭔데?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합을 알고 있다면 이 합을 통해서
원래 있던 거 빼기 그 전에 것까지를 계산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n에다가 1을 대입할 수 없어요. 이유는 알겠죠? S0이라는 건 정의가 안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항부터의 합인데 S0은 첫 번째부터 0번째까지 합이 돼버린다고. 의미가 없지. 그래서 n에다가는 1을 대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두 번째부터 대입하면 돼. 그럼 A1은 어떻게 구할까? 자, n이 2부터 가능하다는 소리는 여기다 2부터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2, 3, 4, 5, 6, 7. 그럼 첫 번째 거가 빠졌잖아. 그럼 첫 번째 건 어떻게 구하면 된다? 첫 번째 거는 이 정의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n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어?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죠. 이게 n번째까지 더한 거니까 여기에 1 대입하면 첫 번째 것까지 더할 수 있다고요. 뭔 말이야? A1은 뭐랑 똑같다? 첫 번째 항까지 더한 거랑 똑같다의 의미가 돼서 이렇게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게 돼. 자,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형태의 문제로 나옵니다. 요 말 자체가. 왜냐고? 지금 이해 못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 이해된 사람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 그러니까 저건 너무 간단하단 말이야. 그냥 더하면 되고 그냥 곱하면 되고. 근데 요 내용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렇게 함정들도 막 들어가 있고 첫 번째 항 구해야 되는 요 정의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얘는 난이도가 이제 좀 높은 형태로 나오게 될 거라고. 어쨌건 합이 주어져 있다면 그거보다 하나 적은 거를 빼서 일반항을 찾을 수 있고 첫 번째 항은 뭘로 찾는다? 1 집어넣은 값으로 찾는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SN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이게 SN이래. 그럼 이걸 갖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고. Sn-1은 n 대신에 n-1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면 돼요. 이 두 개를 빼면 Sn-Sn-1이 되면서 이게 뭐라고? 이게 n번째 있는 놈밖에 안 남는다고. n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n-1번째까지 더한 걸 둘이 뺐으니까 n번째 있는 놈 딱 하나만 남게 되고 그게 뭐라고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이게 일반항이야. 그래서 무조건 구할 수 있다고. 일반항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신에 단점 n은 2부터 가능하다. 그럼 A1은 어떻게 구해야 된다? S1으로 구한다. n에다가 1 대입해서. 여기다 1 대입하는 거야. 1. 그럼 A1은 2분의 3이 되니까 서술형이 나왔을 때 안 쓰면 감점, 안 쓰면 감점. 선생님에 따라서 안 쓰면 감점, 안 쓰면 틀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가 일반항이에요. 이만큼이 일반항이에요. 이만큼. 그래서 잘 기억해놔. 내가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요걸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야 된다. 꼭 체크해야 되는 게 2부터 가능하고 A1은 따로 구해줘야 된다. 서술형이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지금 우리 수열 2개 배웠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자, 등차 수열의 합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등차 수열의 합은요. 아마 적혀 있을 거야. 어딘가에. 이미 다 필기가 돼 있을 건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뭐랑 똑같냐? 얘는요. 얘랑 똑같습니다. 가우스 합이요. 가우스 합.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이렇게 100까지 더한 그 가우스가 더했던 이 합과 똑같습니다. 자연수를 1부터 100까지 더하세요. 알고 있거든. 이거 5050인 거. 근데 가우스가 옛날에 이걸 어떻게 구했냐? 이렇게 구했다고. 1하고 100하고 더하면 이거 101이네. 2하고 99하고 더하면 또 101이네.
3하고 98하고 더해도 또 100일이네. 그럼 101하고 100하고 더한 게 50개가 나오겠네. 그래서 이게 5050이네. 이렇게 구했단 말이지.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의 원리입니다. 등차 수열 합의 원리는 이거예요. 첫 번째 항이랑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랑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뭔데? n번째 있는 놈이겠지. 첫 번째 있는 놈이랑 n번째 있는 놈이랑 더해요. 그럼 여기에는 항의 개수가 몇 개가 있을까요? n개가 있겠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예요? 100개가 있겠죠. 근데 2개씩 짝꿍을 만들었으니까 총 50쌍이 생기는 거야. n개가 있겠죠. 2개씩 짝꿍을 만들었으니까 2분의 n개만큼의 순서쌍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합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n번째 있는 애를 갖다가 다시 풀어보면 아까 했어? AN은 뭐야?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였거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책에 나와 있는 그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2분의 첫 번째 항 2개 2a1 더하기 n-1 d에다가 n이 곱해져 있는 이 형태로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돼야 돼요. 근데 솔직히 너무 간단함. 등차 수열의 합은. 이거는 암기도 아니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암기 돼 있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 다시 들어간다. 이제 잘 보세요. 등차 수열의 합을요. 전개를 해보면요. 이 식을 전개를 하면 잘 봐. 어떻게 되는지 2분의 d의 n의 n이야. 2분의 d의 n제곱이 만들어져. 2분의 d n 곱할 거고 n 곱할 거야. 2분의 d의 n제곱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더하기 얘만 빠진 나머지 n으로 묶여져 있는 항이 나와요. 2분의 dn만 나오고 밖으로 뺄 거고 나머지는 여기 n이 곱해져 있으니까 요 괄호에 있는 안에 있는 애들이 n으로 싹 다 묶인 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형태를 보고 이제 특징을 잡는 거예요. 안 적혀 있어 책에는. 그러니까 적을 사람은 적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특징. 자, 등차 수열의 합 특징 첫 번째. 첫 번째. 무조건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등차 수열이에요.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냥 무조건 등차 수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Sn. n제곱 더하기 2n이다.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해놨더니 n제곱 더하기 2n이야.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n에 대한 2차식. 자, 두 번째. n제곱 항 있지? n제곱 항. 여기 얘기하는 거야. n제곱 항을 미분하면 n제곱 항을 미분하면 무조건 dn이 만들어져. 얘를 미분하면 요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2분의 d랑 곱해질 거니까 수투했지? 안 했어? 요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얘랑 곱해질 거니까 무조건 dn이 만들어져. 그럼 이 dn이 뭐야? 이 dn이 뭐야? 이게 일반항의 시작이 되죠. 얘가 일반항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인 걸 확인을 했잖아. 그럼 얘를 딱 미분해서, 그러니까 2를 요 앞으로 딱 떨궈가지고 얘랑 곱하기 만들어버리면 dn이 만들어지거든?
이게 일반항의 시작이야. 이거 등차 수열이네. 얘를 미분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 수열의 첫 시작이야. 일반항의 첫 시작. 세 번째, 요게 이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힐 건데, 요게 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세 번째, 여기에 상수항이 있는 경우와 여기에 상수항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식은 2차식이 맞는데 어떤 놈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 한 놈은 상수항이 없고 한 놈은 상수항이 있더라.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전개해서 만들었을 때는 무조건 여기 n에 묶여있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어. 이거 아무리 전개해도 상수항 절대로 안 나와. 이거 항상 끝에 가 n이기 때문에. 얘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이 수열,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전개를 해봤자 없다고, 상수항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만들어질 거고 상수항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갖는 규칙을 가져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예요. 그럼 선생님 A1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뭐 A1은 어떻게 구해? A1은 S1이랑 똑같다니까. A1은 S1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을 만들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보여주는 게 이거지. 선생님 이거 등차 수열인 거 몰라도 지금 이거 SM 빼기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지금 배웠잖아요. 이거. 그럼 이걸로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풀 수 있죠.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니까 SN-1은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이라고. 그럼 이 두 개를 빼면 AN만 남을 거고 슥슥슥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n이 빼기로 해서 나올 거고 여기 2n이랑 여기 2n이랑 없어질 거고 여기 플러스 1이랑 여기 없으니까 마이너스 1 되면서 얘까지 계산해주면 얼마 되겠어?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나온다고 일반항이. 근데 이렇게 구하면 뭐라고? 이거라고 이거 두 번째 항부터. 그럼 첫 번째 항을 따로 구해줘야 돼. A1은 S1이랑 같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서 3이라고 구해줘야 돼. 근데 여기가 3인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도 3이야. 확인 다 해갖고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야 돼. 근데 이걸 이렇게 안 찾는다고. 얘가 2차인 걸 알고 상수항이 없는 걸 알았다면 얘는 무조건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첫 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고? 미분하라고. 그럼 얘 2n 생겨. 그럼 2n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 첫 번째 항이 얼만데? 1. 첫 번째 항이 1이나, 첫 번째 항 3. 더해주면 되지. 이거 할래? 이거 할래? 물어보는 거야. 시간은 10배 이상 단축.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입니다. n에 관한 2차식이고요. 그럼 2차식이 보이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근데 상수항도 있고 없고가 있단 말이죠. 그럼 상수항이 없으면 그냥 첫 번째부터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고. 그럼 일반항을 어떻게 만들 건데? 결론에 일반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일반항 어떻게 만들 건데? 그냥 여기 있는 거, 이거 맨 앞에 있는 거, 요놈 있잖아. 이거 미분하세요, 그냥. 그럼 얘가 일반항의 시작으로 만들어질 거다. 자, 두 번째는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 이렇게 정한다. 잘 들으세요. SN은 등비수열이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더할 거니까 첫 번째 거 더하기. 여기다가 공비 하나 곱한 거 더하기. 여기다가 공비 하나 더 곱한 거 더하기. 쭉 가서 n번째는 여기에다가 공비에
하나 적게 곱한 거로 정의가 될 거고, 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요 SN에 전체에다가 R을 곱해줄 거예요. 여기 전체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줄 겁니다. 공비를 곱하면 RSN은 AR, 여기다 R 곱할 거니까 여기다가 R 곱하면 AR 제곱, 여기다가 R 곱하면 AR의 N제곱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두 식을 또 빼면 좌변은 1-R의 SN으로 정의가 되고 우변은 이렇게 날아감. 이렇게 날아감. 그럼 남는 게 뭐만 남냐? A 빼기 AR의 N제곱만 남아. 성준아, 칠판 좀 보라니까. 그럼 SN은 얘로 나눠주면 끝나죠. 그리고 A로 묶으면 끝나겠죠.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갖고 순서를 바꿔줘도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공비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사실 뭐 학교에서 만약에 증명을 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 위에 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요거 암기해 주셔야죠. 요거 암기해 주셔야죠. 그럼 만약에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될 거냐? 공비가 1이면 되게 단순하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번째 항 다 더하래. 그럼 뭐가 돼? 그냥 A가 N개 있음.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이게 SN. 그래서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입으로 외우셔야 돼요.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자, 외우는 건 외우는 거고 의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R 공비예요. A 첫 번째 항이고요. N 항의 개수입니다. 개수예요, 개수.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개수입니다. 개수야. 1, 3, 9, 3의 n-1제곱 이렇게 해놓고 이거 더하라고 하니까 공비가 3이니까 3 빼기 1 분의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1 놓고 3 써놓고 여기가 n-1이네. 그래서 n-1 빼기 1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아니라고. 등비수열의 합은 요 들어가 있는 n 값은 무조건 항의 개수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쓰는 거 아니다. 항의 개수다. 자,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이에요. 암기. 등비수열의 합 특징 얘기 좀 하자. 요 수열의 합, 요거 특징 볼 거야. 요거 특징. 사실 얘는 별거 없어. SN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요거 전개하면 R-1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A야. 요거 하트로 쪼개면 이렇게 됨.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등비수열의 특징 첫 번째, 등비수열 합 특징 첫 번째, 지수함수 형태 나오죠. R의 N제곱이에요. 지수함수 형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밑이 얼마예요? 무조건 공비예요. 밑이 무조건 공비예요. 여기 지수는 무조건 뭐여야 돼요? 1차여야 돼요. 지수 무조건 1차여야 돼요. 여기가 무조건 1차여야 된다고요, 지수가. 그리고 개수는 얼마여야 돼요? 무조건 1이어야 돼요. 개수도 무조건 1이어야 돼요. 여기 뒤에 뭐가 붙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얘는 지수는 무조건 1차여야 되고 요 앞에가 무조건 1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2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2의 2n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공비가 2가 아니라고.
이건 4의 n제곱이니까 공비가 4야. 무조건 n의 개수는 무조건 1이어야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R의 n제곱 요 놈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김성준 뭐해? R의 n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둘이 더했어. 지금 이 상태 얼마니? 이거 0이지 무조건. 그러니까 둘이 더했을 때 무조건 0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걸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애를 공식을 만들어서 얘를 전개했더니 이 형태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애는 R의 n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하면 항상 0입니다. 항상 0. 0이 아니면 마찬가지야. A2부터 등비수열이고 A1은 뭘로 구한다고? S1으로 구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저 A는 그냥 얼마라고?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그럼 저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려면 R의 n제곱 개수와 상수항이 더해졌을 때 이게 무조건 0이어야 된다고.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려면 A는 그냥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다르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 다 아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페이크를 가끔씩 줄 거야. 어떤 페이크를 주냐면 이렇게 줘.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면 B는 얼마인가? 이렇게 페이크를 줘. 그러면 어설프게 외운 친구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랑 얘랑 더해서 0 되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겠네. 이러면 틀리는 거지. 이러면 틀리는 거야. 틀리는 이유가 뭐라고? 무조건 뭐라고요? R의 n제곱이어야 된다고. R의 n제곱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위에 마이너스 1제곱 내려와 있는 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제곱 내리면 3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B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B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여야 돼. 이게 답이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특징이야. 이게 R의 n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이랑 더해서 0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되겠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Sn 빼기 Sn-1를 구해주시면 돼요. 요거. 자, 만약에 Sn이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얘는 얘랑 더해갖고 0이 아니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뭐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Sn-1은 2 곱하기 3의 n-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n 대신에 n-1 대입하면 되니까 이 두 식을 빼세요. 그럼 이 두 식을 뺀다는 소리는 얘가 얼마냐면 3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빼는 거야. 그럼 A에는 3의 n제곱이 3분의 4개가 남아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AN이 정의가 된다는 거지. 이거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줘야 된다고? S1이랑 A1이랑 같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1 대입한 거. 그럼 6 빼기 1이 되니까 5겠죠. 그래서 A1은 5야.
여기까지 이렇게 쓰는 게 서술형에서 만점 답이라고요. N2부터인 거 확인시켜 주시고 첫 번째 항까지 따로 구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일반항 완성.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단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단원입니다. 여기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기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맨 뒤쪽으로 가면 유형 25번에 원리합계라는 게 있을 건데요. 이 원리합계도 이제는 학교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지. 원리합계는 수능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학교 시험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도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11시 23분이니까 35분까지 쉬는 시간 하고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